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 플러스 ax라고 나와 있고 아래에는 정적분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좌변을 보면 x 플러스 1 fx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로 전개해서 적분하고 3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계산량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3과 마이너스 3 정가운데에 있는 0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활용해서 계산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x세제곱 x와 같은 기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이 0이고 x제곱과 같은 우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이 x제곱을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의 2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주면 우선 x 플러스 1 fx를 전개했을 때 이와 같이 되는데요.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과 ax는 기함수이므로 그 값이 0이 되고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변을 보면 fx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a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했을 때 0이므로 그냥 무시해주고요. 남는 것을 써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적분을 해도 되지만 사실 2차 함수의 꼭지점과 그 꼭지점 외의 2차 함수 위에 한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아랫부분의 넓이, 직사각형에서 2차 함수 아랫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3분의 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주면 문제 상황에서 묻는 상황이 여기가 3이고 y값이 9이므로 S라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7이고 이제 문제에서 묻는 3분의 S는 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9이므로 전부 다 더해주면 5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또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1이 3이 나오므로 a는 2입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곡선을 fx라고 두면 두 번째 곡선은 f-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y축 대칭 관계이고요. 따라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A는 x좌표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y좌표는 그대로 대입해주면 로그 A 3이고요.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기 위해서는 진수 부분이 1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c의 좌표는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주면 이와 같은데요.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므로 이 각도가 60도이고 변 길이의 BH 대 AH는 1대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BH의 길이가 2이고 2이므로 AH의 길이는 2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그 A3과 같으므로 A의 2 루트 3승은 3과 같다고 할 수 있고 A는
3의 2 루트 3분의 1 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리화해주면 3의 6분의 루트 3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x가 t에 관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서 묻는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는 x1과 같으므로 이를 계산해주면 0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에서는 점 P의 속도를 묻고 있는데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므로 x't를 구해주면 다음과 같고요.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속도는 x'1과 같으므로 이는 0이고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에서는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과 이때의 점 P의 과속도를 묻고 있는데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점 P의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x't를 그려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데 t는 0일 때 출발하므로 t가 0 이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t는 1 이외에 부호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묻는 상황은 t는 1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를 미분해 줄 겁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이고요. 대입해주면 4입니다. 따라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살펴보면은 A4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A4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AN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A1은 A3이다. A1은 A3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AN 더하기 1 빼기 AN 더하기 3 곱하기 AN 더하기 1 빼기 2AN은 0을 만족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즉 이걸 해석하면 AN 더하기 1은 어떤 경우에도 AN 빼기 3 혹은 2AN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4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고 A1과 A3에 대한 조건도 나와 있으므로 A1, A2, A3, A4 차례대로 하나씩 구해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A1을 K라 두고 시작을 해보면 A1을 K라 했을 때 이 AN 더하기 저희가 구했던 나 조건에 의하여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K 빼기 3 혹은 2K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시 또 두 가지씩 총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또 다시 나타내면 K 빼기 6, 2K 빼기 6, 2K 빼기 3 그리고 4K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딱 가해 조건을 쓸 수 있는데요. 이 K와 저희가 구한 A3의 값이 같아야 하므로 하나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K 빼기 6은 K. 말도 안 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K 빼기 6은 K. K는 6일 때 성립하게 되고요. 이 K 빼기 3은 K. K는 3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4K는 K. K는 0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총 가능한 세 가지의 A3의 값을 구했으므로 가능한 모든 A4의 값을 구하면 3, 12, 0, 6, 마이너스 3, 0 총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값 즉 12가 최대값임을 알 수 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에서 fx는 3x 제곱 빼기 7x 더하기 2 라고 주어져 있고 y는 3분의 1x 더하기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2 라는 식에 대해서 x는 k와 y는 fx 그리고 y축 그리고 둘러싸인 넓이가 abc 임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bc를 각각 정적분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므로 이 ABC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fx와 y는 3분의 1x로 3분의 1x 빼기 3분의 2로 둘러싸인 넓이 이 넓이를 구할 때 저희는 0부터 k까지 fx 빼기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 아는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을 a, b, c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 AC는 양수로 나머지 B는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로 해주면 이 위에 있는 정적분 값이 A 더하기 C 빼기 B가 되면 알 수 있고 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과 같으므로 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에서 K까지 3X제곱 빼기 3분의 22X 더하기 3분의 8 dx는 0이면 알 수 있고 이 식을 풀게 되면은 K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적분을 해주면 x3승 3분의 11 x제곱 더하기 3분의 8x 즉 k3승 빼기 3분의 11 k제곱 더하기 3분의 8 k는 0 이걸 풀게 되면은 k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k를 빼고 k를 나누고 3을 곱해주면은 3k제곱 빼기 11k 더하기 8은 0을 확인할 수 있고 인수분해 해주면 3k 빼기 8 k 빼기 1은 0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k 값이 3분의 8 또는 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k가 2보다 크다 했으므로 3분의 8 이 되면 알 수 있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14번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에 다 나타내 보면은 AB는 2루트 7 그리고 AQ는 3루트 2 그리고 문제에서 BC의 중점은 P라 두었고 BC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BP 대 PQ 대 QC의 비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3대 2대 1이 되겠죠. 그리고 각 QAP 대 sin APQ가 루트 2대 3 만족한다 했으니까 QAP를 알파, APQ를 베타로 두고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삼각형 APQ에서 sin 알파와 sin 베타의 B가 나왔으므로 각 sin 값에 대응하는 변의 비도 이 sin 값의 비를 따라간다는 것을 저희는 sin 법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sin 알파에 대응하는 변인 PQ 내 sin 베타에 대응하는 변인 AQ는 루트 2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AQ가 3루트 2임을 알고 있으므로 PQ가 2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BP는 3 그리고 QC는 1까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써보면 3, 2, 1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ABC의 외접원의 넓이인데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이나 사인 값 그런 삼각함수 값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삼각함수 값을 구해보면은 이 ABQ라는 삼각형에서 각 ABQ 세타로 두겠습니다.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여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은 코사인 세타는
6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5분의 18 더하기 25 빼기 18 계산하면은 4 루트 7분의 7 즉 4분의 루트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 저희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 미리 구해보면은 예각이므로 4분의 3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AC도 구해야 하므로 삼각형 ABC에서 A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빼기 2AB BC 코사인 세타 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1을 계산하면은 22가 나오게 됩니다. 즉 AC는 루트 22 따라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사인 세타분의 AC의 값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 했을 때 2R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R은 3분의 2 루트 22가 나오게 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하여 파이를 붙인 값인 9분의 88파이 즉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상수 K와 F'0이 6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gx의 개형을 살펴보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fx는 K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를 x축 대칭시킨 꼴입니다. 먼저 가조건을 살펴보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G의 옹미분 계수가 항상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gx는 감수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차함수 fx가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게 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에는 gx는 fx의 개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에 있든 항상 증가하는 부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3차함수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차함수 fx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감수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fx는 증가함수여야 합니다. fx가 증가하는 꼴은 극대와 극소 사이 이 부분밖에 없는데요. 먼저 마이너스 1과 1이 이 사이에 있게 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에는 이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이 극대와 극소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f'x의 식을 구해보면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두면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3a가 되고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f'0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f'x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적분하게 해주면 이런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꼴이 되는데 우리는 gx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x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fx가 적분상수 때문에 x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니 대충 개형만 그려보겠습니다.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게 되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게 될 때는 fx를 k만큼 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가조건에 의해서 g의 오미분 계수가 항상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x가 1인 지점에서 불연속일 때는 g의 오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이 병행이동돼서 이렇게 연속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조건에 의해서 x에 대한 방정식 gs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이 지점이 돼야 합니다. 그럼 g의 마이너스 1을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기 위해서는 f-1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f-1은 마이너스 4 더하기 c입니다. 하지만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4-c가 되게 됩니다. 4-c가 13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9인 것을 알 수 있고요. c가 마이너스 9인 것을 구하게 됐으니까 fx의 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요 지점이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요 지점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1을 또 구해주면 f1은 마이너스 5가 되게 되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요 지점은 y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되기 때문에 5와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같아야 합니다. 이 식에 의해서 k는 10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구해야 하는 게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이니까 fx의 식도 완전하게 구했고 k의 값도 구했으니까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은 k는 10, f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25이기 때문에 10 마이너스 4분의 25를 하게 되면 4분의 15,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a의 극대값이 20일 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극대값의 x좌표와 극소값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구해야 하는데, f'x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것을 인수분해해주면 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f'x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대값이 20일 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f0을 구하게 되면 a가 나오는데 이 값이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의 식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해야 하니까 함수 f2를 구하게 되면 2를 집어넣게 돼주면 2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8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유료모의평가 20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 합성 fx는 fx의 0 이상인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할 때 a20 더하기 a21 더하기 a22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fx의 개형을 대충 살펴보면 0과 4 사이일 때 이런 모양,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니까 주기는 4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방정식 fx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므로 이것은 아까 fx의 값이 4x로 나와져 있고 이 식을 풀게 되면 x는 0과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립하게 되고 방정식 f 합성 fx는 fx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방정식 fx 곱하기 fx-3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fx를 t로 두게 되면 f 합성 fx는 fx가 t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함수 fx는 x의 모든 실근 0과 3이므로 t는 0과 3이 됩니다. 근데 이때 fx가 t이기 때문에 fx가 0과 3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 fx가 0과 3인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두 식은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0과 4 사이일 때 이 식의 모든 실근을 구해보면 fx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0과 4 사이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y는 0과 3에서 만나는 점을 살펴보면 0에서 한번 만나고 y는 3에서 이 식을 풀어주면 또 3은 x는 1과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은 0과 1과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0과 3은 나오게 됐으니까 가는 1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1은 0, A2는 1, A3은 3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주기가 4인 함수이기 때문에 실근도 A4는 0에서 4를 더한 4가 되고 A5는 1에서 4를 더한 5가 되고 A6은 3에서 4를 더한 7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A 3n-2의 식을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공차가 4인 1참수가 나타나게 되고 3n-1을 구하게 되면 똑같이 공차는 4고 n에 1을 넣었을 때 값이 1이기 때문에 요거는 4가 되고 3n은 똑같이 공차는 4고 n에 1을 넣었을 때 3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 것을 알 수 있고 A20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에는 7을 넣게 되면 A20은 25가 나오고 A2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마찬가지로 7을 넣게 되면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2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8을 넣게 되면 28이 나옵니다. 이 세 수를 모두 더해주면 80이 나오게 되는데 가, 나, 다의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했을 때 가는 1, 나는 4, 다는 80이기 때문에 더하면 85, 정답은 85가 됩니다. 일단 함수 fx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x-1, x-2. 즉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x는 1 그리고 x는 2에서 근을 가지는 이차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최고 차이 수가 1인 4차함수라고 두어졌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할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와 오른쪽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극한식을 먼저 봅시다. 이 극한식에서 일단 값이 모든 실수 a에 대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fx랑 gx는 모두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따로 불연속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극한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을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즉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극한식이 0이 되도록 혹은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0이 되는 지점은 x가 1과 2인 지점이죠. 자, 그럼 그 지점에서 극한식이 어떻게 하면 존재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같은 함수가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일단 약간 사전 지식적으로 x가 예를 들어 아까 이제 1이 나와 있으니까 1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절대값 x-1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극한식은 존재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1 우극한에서는 1로서 수렴하겠지만 1 좌극한에서는 마이너스 1로, 즉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위에도 인수가 1개, 분모도 인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인수가 날아가더라도 절대값에 의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 튀어나와 극한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막아주려면 앞에 x-1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인수 개수가 2개, 1개 혹은 뭐 이렇게 분모가 더 인수가 많아야지만이 극한식은 0으로서 수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바라볼게요. fx 그리고 절대값 fx가 위에 있는 거죠. 따라서 gx는 x-1, x-2는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모의 인수의 개수가 2개가 돼가지고 분자보다 커지기 때문에 0으로서 수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차함수니까 뒤에는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a를 썼기 때문에 mx 플러스 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식을 이제 또 사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g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죠. 자, 그럼 당연히 x가 1과 2는 확정인데 이 뒷부분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에서도 또 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론만 말하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문제를 좀 푼 다음에 왜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마찬가지 gx니까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이 x-1과 x-2의 인수를 각각 2개씩은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gx 빼기 fx라는 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2를 적어도 2개씩은 인수를 가져야 극한식이 0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gx가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답을 내주면 될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과연 이 뒷부분 gx에서의 뒷부분에서 이제 근을 가지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gx를 살짝 묶어줄게요. 그러면 x-1, x-2로 묶어주면 이제 우리가 초기에 설정한 형태랑 똑같아지겠죠? 자, x-1, x-2 더하기 1이 될 것이고요. 이 뒷부분을 이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허근을 가지는구나.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뒤에서 얘가 0이 되는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gx가 구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g-1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다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g-1. 자, g-1은요. 여기다 아래다 쓰겠습니다. g-1이라는 것은 자,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36 더하기 6은 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2.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는 1보다 큰 실수이고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A에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다음 곡선과 만나는 점을 B라 하고 A, B에 대한 조건을 또 줬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앞서 먼저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곡선이 만나는 교점은요,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같으니까 두 방정식을 먼저 풀어주면 2x 더하기 2분의 k가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더하기 k 빼기 2가 되는 것이죠. 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2x를 곱해주면 이제 4x 더하기
다음에 k-2를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제 2 빼기 2분의 k에 대해서 2의 x승 그리고 빼기 k 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의 x라는 것을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이제 2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를 곱합시다. 그러면 2t 제곱 더하기 4 빼기 k에 대해서 t 빼기 2k는 0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1, 2, 2k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이제 t는 마이너스 2 or 2분의 k인데 t는 지수함수를 치환했으므로 음수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t는 2분의 k가 됩니다. t는 2x였으니까 2의 x가 2분의 k 따라서 x좌표는 로그 2의 2분의 k. 요걸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로그 2k 빼기 1로 쓸 수도 있죠. 요게 a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점의 좌표는 로그 2의 k 빼기 1, 위에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여서 k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했고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어쨌든 a는 이러한 지수함수 위의 점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또 다른 지수함수 y꼴 2의 x 마이너스 2승 빼기 3의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을 이제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풀이가 여기서 좀 갈리는데요.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이 직선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a점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빼기니까 더하기 1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k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과 이제 y꼴 이 직선과 이제 y꼴 2x 마이너스 2 빼기 3이 만나는 지점이 b가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알파라고 잡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등장하느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k 빼기 1은 빼기 1 더하기 k는 2의 알파 빼기 2 빼기 3이 되고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k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똑같은 값인 로그 2의 k 더하기 k,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 2의 알파 마이너스 2. 자,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사실 저는 이걸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풀었을 때는 이 로그랑 지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알파에다가 2 더하기 로그 2의 k를 넣어볼까 해서 대입을 해봤더니 우변이 2가 날아가면서 로그 2의 k 더하기 k 따라서 성립을 해버리죠. 사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2 더하기 로그 2의 k가 답이 되는데, 이렇게만 사실 실전에서 이렇게 풀어 넘어가도 되겠지만 어쨌든 해설 영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를 먼저 첫 번째 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 첫 번째 풀이 첫 번째로 저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거를 살짝 자, 이게 특징을 보면 일단 알파 빼기 2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이걸 한 덩어리로 볼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가주면 k 빼기 알파 빼기 2라는 덩어리는 2의 알파 빼기 2라는 덩어리 빼기 로그 2의 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보이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지수함수가 있을 거고 로그함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y꼴 2x, 얘는 y꼴 로그 2의 x니까 둘이 역함수 관계겠죠. 자, 이것은 이제 x좌표, 이제 k랑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즉 알파 빼기 2죠. 이 알파 빼기 2는 모두 x좌표로 이제 관찰을 해본다면 지수함수 위에 있는 게 알파 빼기 2니까 알파 빼기 2, 2의 알파 빼기 2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점? k, 로그 2의 k라는 점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관찰을 해볼게요. k에서 알파 빼기 2까지 차이, 즉 x좌표의 차이죠. x좌표의 차이,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가 부호만 다르고 값은 같구나. 그러면 y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x좌표의 차이랑 y좌표의 차이가 같으니까요. 따라서 y꼴,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니까 두 점은 y꼴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이 점의 x좌표, 즉 알파 빼기 2라는 것은
이 두 번째 점의 y좌표, 즉 로그 2의 k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구했었던 알파는 2 더하기 로그 2의 k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 이제 b라는 점을 다시 써볼게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b라는 점을 다시 써보면, b라는 점의 x좌표가 알파였으므로 2 더하기 로그 2의 k, 뭐 대입을 해보면 k 빼기 3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얘는 지금 아까 그림에서 a, b가 됐었고 어떤 원점이 또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x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겠죠. a점의 x좌표는 로그 2k 빼기 1, 얘는 2 더하기 로그 2의 k니까 3 차이 나죠. 뭐 혹은 y좌표를 비교해도 3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 직선과 거리 공식에서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일단 길이는 3루트 2 곱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아까 16이었죠. 문제 다시 돌아가 보면 AOB 길이는 넓이가 16이므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자, D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가 이제 이 직선이었죠. 이 직선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으니까 그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직선을 써주면 마이너스 x 빼기 로그 2의 k 더하기 1 더하기 k였나? 그럴 겁니다. 자, 요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니까요. 루트 2분의 0 대입하시면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더하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 절대값이 될 거고요. 그거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이 16이다 라는 게 최종적으로 얻어지겠죠. 자, 이제 루트 2를 날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게 k 더하기 로그 2의 k잖아요. 따라서 얘를 뭐라 해볼까? 빨간색 네모라 해볼까요? 빨간색 네모라 해보면 결국 절대값 답이라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답 빼기 1은 넘어가주면 3분의 32가 나오죠. 2분의 3이니까요. 2분의 3을 넘어가주면 3분의 32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따라서 답은 양수잖아요. 이게 지금 k도 양수고 k는 1보다 크니까 왼쪽도 양수고요. 따라서 답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분의 32 더하기 1, 즉 3분의 35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해주면 38이 답이 되겠죠. 답은 38. 자, 이렇게 답을 구했는데요.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두 번째 풀이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 지수함수에서 많이 나왔던 풀이여가지고 한 번 더 두 번째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문제에서요. 지수함수 문제와 직선이 주어지면 보통 요 간격 B랑 실제 길이 B가 일치한다. 혹은 이제 이 기울기랑 간격 B를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A라는 점까지 똑같이 구할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요 아까 얼마였죠? A가? 이제 A라는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K 빼기 1, K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걔가 B가 됩니다. 맞죠? 이 B가 되고, B의 X좌표를, B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가 있습니다. B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일단 위의 곡선은 2x 더하기 2분의 k였죠. 2x 더하기 2분의 k였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좀 특이했었죠. 2의 x-2 더하기 3이었죠. 2의 x-2 더하기 3이었는데, 얘를 이제 억지로 한번 이 a라는 점이 꼭 이 곡선 위에 있지 않고 다른 지수함수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 일단 이게
또 다른 지수함수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A라는 점이 로그 2의 K 빼기 1, K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직선 위에, 어느 이제 지수함수 위에 있냐? 2의 X 빼기 1. X 더하기 1죠. X 더하기 1 하면 X좌표 넣었을 때 K가 나오니까 Y꼴 2의 X 플러스 2, 1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A라는 점은 Y꼴 2의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점을 이제 2X 더하기 2분의 K의 위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2의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한번,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인 함수를 긋게 되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2의 X 빼기 2 더하기 3. 즉, X좌표가 3만큼 평행 이동할 때 Y좌표는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Y좌표는 다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비율관계가 맞춰졌죠. 1대 1대 비율관계가 맞춰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루트 2라는 비율관계가 바로 나오죠. 길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원점과 이 둘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마찬가지. 아까 구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면서 A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우리 A는 아까 구해놨었죠. 요 직선, 이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사실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는 이제 현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현장에서 솔직히 가장 현실적인 풀이였던 것 같고요. 이제 솔루션 2,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지수함수랑 직선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해서 이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런 거를 일단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22번의 답은 38이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6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숫자 1부터 7까지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가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카드가 놓일 확률은 전체 7가지의 카드를 나열할 경우 7팩토리얼과 전체에서 이 수를 분모로 가지고 1에서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는 방식으로 구해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 됩니다.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의 수 중에 홀수는 1, 3, 5, 7, 4가지입니다. 4가지의 홀수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를 고르고 이 2가지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를 2팩토리얼을 통해 설정해주고 나머지 남은 5가지의 숫자를 5팩토리얼을 통해 나열합니다. 이렇게 구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전체 7팩토리얼에서 빼게 되면 곱하기 팩토리얼 빼기 12 곱하기 5팩토리얼은 7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요 값이 30 곱하기 5팩토리얼이기 때문에 7 곱하기 6, 30 계산하게 되면 7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은 7분의 5, 5번입니다. 다음은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27번입니다.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모양의 탁자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하여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하여이기 때문에 첫째, 남학생이 4명일 경우, 둘째, 남학생이 5명일 경우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명 중에 남학생 4명을 뽑고 나머지 1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3명의 학생 중에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5명 뽑은 인원을 원수녀를 통해 나열해줍니다. 남학생 5명의 경우에도 똑같이 5명의 남학생 중에 5명을 뽑고 여학생은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C0 그리고 5명을 나열해줍니다. 원수녀를 통해서 나열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1 플러스 2, 즉 5 곱하기 3 곱하기 4팩 플러스 1 곱하기 4팩, 즉 16 곱하기 24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16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14, 60, 60, 32에서 384. 정답은 384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8번입니다. 봅시다.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과 같은 시행을 5번 반복을 합니다. 이 시행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6개 중에 3의 배수, 그러니까 3 또는 6, 확률로 표현하면 6분의 2죠. 6분의 2의 확률이 나오게 되면은 A, B, C에 각각 1개, 2개, 0개의 공을 넣고 나온 수의 값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1, 2, 4, 5의 4개가 나오게 되면 6, 그러니까 확률로 표현하면 6분의 4죠. 이 친구들은 기하분수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과 3분의 2가 됩니다. 요만큼의 수가 나오게 되면 111의 공의 개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기역,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를 니은으로 줄 때 이 시행을 보게 될 때 때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풀 수 있습니다.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A분의 B가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A분의 B라는 것을 유념하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니은의 시행이 홀수번 시행될 때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역의 시행에서는 B에 짝수개의 공을 넣고 니은의 시행에서는 B에 홀수개의 공을 넣으니까 5번 반복해서 어떻게든 홀수가 되려면 홀수를 홀수번 넣어야 홀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니은이 하나일 경우, 그러면 기역은 4번 시행하게 되겠죠.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5번의 시행을 한 동안에 니은을 한 번 뽑아야 됩니다. 어느 순서든지 상관없이 니은을 한 번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을 사용하고요. 니은을 한 번 뽑을 확률, 그러면 3분의 2, 기역을 4번 뽑을 확률 3분의 1 곱하기 4 승을 해주면 이 친구는 5 곱하기 3의 5승의 2가 되고요. 두 번째, 니은이 3번 나올 경우, 그러면 기역은 2번 나오게 되겠죠. 5C3, 5번 중에 3번을 니은을 뽑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10 곱하기 3의 5승분의 8이 됩니다. 마지막, 니은은 5번 뽑고, 그러면 기역은 0번이 되겠죠. 5번 중에 5번을 뽑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의 5승이 되고요. 3의 5승, 2의 5승 이렇게 됩니다.
2의 5승은 32이기 때문에 3의 5승에 32가 됩니다. 이때 요때의 a 플러스 c의 값은 6이고요. 요때의 a 플러스 c의 값은 8입니다. 요거의 a, c 값을 각각 곱해보면 알 수 있죠? 풀어봅시다. 자, 풀어서 설명하면 a가 그러니까 기억에 시행을 할 때 a 플러스 c의 값은 1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a에 하나를 넣고 c에 0개를 넣는 시행이니까요. 그런데 니은 시행을 보면 한 개씩 넣는 시행이기 때문에 니은 시행을 한 번 시행하면 a 플러스 c의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시행을 4번, 그러니까 a 플러스 c의 값이 1인 시행을 4번 했고요. a 플러스 c의 값이 2인 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4에 플러스 2 곱하기 1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ac의 값이다. 요렇게 그래서 6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랑 요것도 계산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요거의 a 플러스 c의 값은 10이 나오게 되겠죠. 요런 방식으로 앞섰던 요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더한 게 a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요 친구 3개의 친구들을 구하는 상태에서는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한 거니까요. 확률을 구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모두 더해주면 3의 5승 10 플러스 80 그리고 32 이렇게 해서 3의 5승분의 12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B의 시행을 구해야 되죠.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일 확률입니다. 근데 요 B라는 친구는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이면서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상자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일 상태일 때 B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를 만족하면서 B에 있는 A와 C가 합쳐서 8 이상일 때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가지의 경우는 모두 A의 시행을 만족하는 시행이죠. 요 시행들 중에서 A 플러스 C의 합이 8 이상인 경우를 더하면 B에 해당하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C가 8 이상인 경우는 형광펜을 친 2번과 3번 시행이죠. 요 2번과 3번 시행을 더하게 되면 2번과 3번 시행은 봅시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3의 5승과 80 플러스 32 이렇게 하면 3의 5승분의 1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여기 A분의 B라고 했죠. 그러면 요 친구가 A고요. 요 친구가 B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그냥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3의 5승분의 112 그리고 3의 5승분의 120이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 요렇게 곱해서 분자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답은 여기 보시면 3의 5승 곱하기 112 그리고 여기도 3의 5승 곱하기 12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죠. 날아가고 이 친구들을 2로 나눌 수 있죠. 56과 61 이렇게 돼서 정답은 61분의 56이 나오게 됩니다. 61분의 56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가 8 또는 B가 C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P분의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A랑 B랑 C를 굴렸을 때 A 더하기 B가 8일 경우를 먼저 구해보면 A가 2, 6, B가 6, 3, 5, 4, 4, 5, 3, 6, 2 이렇게 A랑 B의 경우의 수가 총 5가지인데 지금 여기선 A, B만 고려하였고 C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C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5 곱하기 6 해서 총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B가 C보다 같거나 큰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 B가 어떤 수 n이 나왔다고 하면 C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1부터 n까지 가능할 겁니다. 이건 총 n개겠죠? 따라서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이므로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K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를. 얘는 2분의 6 곱하기 7이므로 약분을 해주면 2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B랑 C만 생각하였지 A는 상관없기 때문에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인 6가지를 곱해주어 12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겹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진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겹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A 더하기 B가 8인 가장 첫 번째 경우의 수인 2, 6을 먼저 체크를 해주면 B가 6이므로 C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5일 때는 B가 5이므로 5가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A가 6, B가 2일 때는 2가지가 나와 2부터 6까지의 수를 모두 더한 20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A와 B와 C 모두를 고려한 수치이므로 20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구하고 싶은 총 경우의 수는 30 더하기 126 마이너스 20 총 136이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임을 알 수 있으므로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136은 약분을 진행해 주면 2로 나눠서 108 68 54분의 34는 27분의 17 이렇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므로 27 더하기 17 P 더하기 Q는 44라는 수치가 나오고 30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조건을 보시면 x가 1, 2, 3, 4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므로 일단 1, 2, 3, 4를 모두 대입해 봅시다. F2는 F1-2, F3은 F2-1, F4는 F3보다 크고 F5는 F4 더하기 1 이렇게 4가지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케이스별로 분류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2가 1일 때부터 한번 보죠. X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이렇게 있고 F2가 1로 가 이렇게 되면 F1이 이 관계식으로 찾아본다면 F2가 1이므로 F1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3, 4, 5가 F1이 될 수 있겠죠? 아니다. F2가 1이므로 1은 F1-2 이항에 보면 F1은 3보다 작으므로 F1의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2, 3 이렇게 3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F1은 이제 결정이 됐으므로 F3, F4, F5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일단 F3의 경우를 먼저 보시면 F3이 가능한 숫자의 경우는 F2가 지금 1이므로 1을 넣어봤을 때 F3이 0보다 크면 되니까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함수값을 가져도 되겠죠. 그 다음에 F4는 3보다 작거나 크기만 하면 되고, 이제 5번 조건이 약간 까다로운데 F4보다 1만큼은 더 커야 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F3이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으므로 먼저 F3, F4, F5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F4가 F5랑 같은 경우를 빼준다면 이 모든 식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5가지 중에 고르는 거이므로 OH3 해주고 F4랑 F 같다고 보므로 이 두 개를 한 개로 취급해서 OH2 이렇게 해주면 7C3 빼기 6C2 35 빼기 15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F3이랑 F4, F5를 결정한 경우의 수는 총 20가지이고 여기 저희가 미리 구해두었던 F1이 가능한 3가지를 곱해주게 되면 F2가 1일 때의 경우의 수는 60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F2가 3일 때를 알아봅시다. F2가 3이 된다면 여기서도 F1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F2가 3이므로 F1이 5보단 작아야 하므로 F1은 1, 2, 3, 4, 5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F3, F4, F5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F3은 2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 3, 4, 5에서 이 F3, F4, F5를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요 식을 인용을 하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먼저 이 경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F4랑 F5가 같은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빼주면 6C3 빼기 5C2는 5, 4, 20 빼기 10 총 10가지가 나오겠는데요. 여기에다가 다시 F1의 경우의 수를 곱해준 50가지가 F2가 3일 때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2가 5일 때까지 마저 살펴보자면 복잡하네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F2가 5로 갔습니다. F2가 5로 갔을 때 이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F1의 경우의 수는 1, 2, 3, 4, 5 아무거나 돼도 다시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F3, F4, F5를 다시 구해야 하는데 F3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일단 4죠.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F4는 4나 5로 갈 수 있는데 F4가 5로 가버린다면 F5는 갈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F4는 무조건 4로 갈 수밖에 없고 F5도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F3, F4, F5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에다가 F1이 가능한 경우의 수 5개를 곱해주면 5가지가 나오고 따라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친 115가지가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